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13주차 수업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모델링, 렌더링 하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여러분들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작업하시는 내용 일주일간 업데이트된 내용 그대로 업로드 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제란에 적어 놓으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 작업들을 매주 그냥 이제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정성 들여서 하시면 그대로 기말고사에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브랜드 디자인 스튜디오 과제에도 제출하고 제 수업에도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하나의 프로젝트에 정성 들여서 그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3주차 수업 동영상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 다음 마음에 들면 씬으로 플러스 추가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이 씬은 이제 고정됐으니까 이것들 바꿔서 뭐 이렇게 건드릴 수 있겠죠. 사람도 너무 안 보이면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넣어주죠. 이렇게 하고 씬 안에서 살짝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 정도 무브로 조금 더 이 정도.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넣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뭐 흔히들 보이는 것들인데 걸레바지라고 해서 여기 벽면에 걸레질을 할 때 벽면이 더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걸레바지라고 하는데 이제 고급 건축물에는 이런 것들이 살짝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저는 한 100 정도만 올라올 거예요. 올라와서 여기서 라인을 그립니다. 그렸고요. 푸시해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서 한 2cm, 1cm, 10mm만 안쪽으로 넣어 줄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어요. 이렇게.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넣었고 그 다음에 또 반대편도 다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100만 올라갔어요. 100. 그 다음 100에서 이렇게 라인 하나 긋고 여기서 또 이쪽으로 끝까지 그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10만 넣어주자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제대로 안 그어진 것 같죠? 안쪽으로 다 들어갔네요. 안 들어갔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으로 그어주면 면이 분리가 됐죠. 그 다음 여기서 푸시 앤 풀로 이렇게 10mm만 넣어주면 될 거고요. 사실 여기 유리가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안쪽으로 더 들어가서 여기 라인에 맞춰 가지고 200만 더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 정도 해서 넣고요. 그 다음 200 지점이 이쯤 됐나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는 없는 걸로 푸시 앤 풀로 여기는 이게 없는 걸로 걸레바지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여기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갔구나. 그래도 똑같이 맞춰주는 게 좋겠죠? 안쪽으로 해서 200 정도만 라인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런 걸 사실은 끝까지 막 제대로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사실은 조금 타협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됐죠? 그러면 씬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래서 뭐 형태는 어느 정도 이제 다 만들었어요. 그럼 만들었기 때문에 재질을 한번 쭉 부여를 해 봅시다. 재질. 자, 기본적으로 에셋 에디터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에셋 에디터 여기 켜져 있죠. 에셋 에디터를 켜고 왼쪽, 오른쪽 전부 다 확장을 하면은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그 머티리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제 V-Ray 기본 재질이 여기 앞에 숫자 안 달린 브릭부터 우드까지 이렇게 보면 많이 있어요. 이 안에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충분히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수업 시간 제가 한 4주차쯤에 여러분들한테 재질 배포했었죠. 거기에 다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요거는 그래서 우드 플로어부터 한번 쭉 한번 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클릭을 한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뭐 요즘 유행하는 헤링본 스타일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넣어 볼게요. 약간 밝은 apply to selection 해서 넣고요. 지금 뭐 재질의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바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 벽면이 이렇게 되죠. 벽면 뭐가 있을까요? 선택을 쭉 하고 나서 봐야겠죠. 그 다음 여기까지. 사실은 이게 벽면 여기까지 전부 다 같은 재질로 해줘야지 이 한 덩어리가 하나의 재질 혹은 하나의 물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요게 한 개체나 한 특성을 가진 재료로 보이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조금 정성 들여 클릭을 할까 합니다. 사실은 재질별로 이게 레이어를 분리하거나 그룹핑이 딱 돼 있으면 사실은 재질 부여할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 다음 재질을 한번 부여하고 나면 또 그걸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일단은 오늘은 편의상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쭉 선택이 됐는데 벽은 무슨 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월 페인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벽면에 쓸 수 있는 페인트들 색깔들이 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우리나라 인테리어 디자인들의 분위기들이 그래요. 뭐잘 모르겠으면 굉장히 밝은 흰색 계열을 쓰시면은 거의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흰색이 불패거든요. 그래서 Apply to Selection 해서 저는 흰색을 넣습니다. 그 다음 월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선택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색깔로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흰색이다. 그 다음에 천장면도 요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 그러니까 여기 천장과 이렇게까지 똑같은 월 페인트로 저는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셋 에디터 간 다음에 Apply to Selection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면만 좀 다른 색깔 쓰고 싶어요. 그래서 살짝 색깔이 있는 약간 요즘 유행하는 약간 푸른 계열 한번 써볼까요? 요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보고 Apply to Selection 포인트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요 천장면은 지금 아예 한 개의 개체로 별도 개체로 돼 있죠. 그래서 ESC 키 눌러서 나온 다음에 요거를 선택을 하고요. 또 에셋 에디터 간 다음에 이번에는 살짝 푸른 계열인데 조금 더 진한 어색하려나 좀 밝은 걸로 그러면 해봅시다. Apply to Selection 이렇게 해서 비슷한 계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지금 선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리 전부 다 투명한 유리 재질 부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리를 쭉 선택을 할 건데 저는 요렇게 잡으면 유리가 싹 다 잡히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잡았고요. 클릭 쉬프트 누른 상태로 지금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쉬프트
Shift, Shift. 됐나요? 그러면 다 됐나요? 예, 그래서 유리 재질 쭉 다 선택을 했고요.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에셋 에디터 들어가서 이번에는 유리 중에 제일 문제 없는 것들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투명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비쳐서 보이는 문제들 뭐 여러 가지 유리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고 하셔야 되는데 제일 문제 없는 글래스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윈도우로 검색을 하면은 유리 컬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순백색 유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ply to Selection. 그래서 유리가 이제 드디어 투명하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조명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겠으니까 저장 한번 하고요. Ctrl S 누른 다음에 렌더링 걸어서 한번 보자고요. 대체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지금 이게 헤링본이 제대로 된 건가요? 아니면 너무 큰가요? 제대로 된 것 같죠?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지금 헤링본이 조금 너무 작아 보이죠? 그래서 얘는 잡고 텍스처 포지션 간 다음에 조금 키워줄 거예요. 그래서 현재보다 한 봅시다. 이게 너무 작아도 촌스럽거든요. 그 파티클 보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안 바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엄청 작죠. 그래서 텍스처 포지션 클릭하고 이 정도 느낌, 살짝 큰 느낌 됐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렌더링 걸었던 결과물 보시면은 지금 스카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배경이 지금 없는 상태고 조명도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여기서 먼저 배경부터 한번, 아니 배경은 좀 천천히 하고 조명부터 달아볼까요? 조명이 지금 없어서 너무 어둡죠. 그래서 조명을 달 건데 자, 지금 녹화한 지 37분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중간에 끊어가면서 해야 될 텐데 뭐 일단 쭉 보자고요. 계속 합시다. 조명을 만들 건데 그 지난 수업 시간에 알려줬던 것처럼 이게 지금 퀄리티가 좀 좋아 보이려면 결국은 조명을 다시 안에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갖고 안쪽으로 집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조금 얇은 조명 쓰고 싶어요. 얇고 긴 거.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느낌을 이렇게 해서 보면 요 정도 느낌인데 요 정도 느낌을 해서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크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걸로 이렇게 놔보고 요 정도 감을 잡아요. 그래서 5400 그러니까 5m에 20cm 짜리 그죠? 5m에 200mm 5000에 200짜리 요 정도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5000, 200으로 정수치를 하나를 딱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의 이제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푸시 앤 풀로 위쪽으로 안쪽으로 해서 이게 벽체 두께가 지금 200mm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100만 안쪽으로 더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조명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클릭을 이제 어떻게 클릭을 하냐면 여기를 드래그를 쫙 해서 클릭을 하면 요 개체가 선택이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무브 버튼으로 쉬프트를 눌러서 옮겨요. 옮기는데 예, 지금 좀 뭐 다른 개체들이 선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 보자고요.
자, 옮겨지죠. 옮겨지는데 거리는 요게 한 3개 정도 있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그래서 대략 맞춰보면은 지금 2200 정도 되죠. 그러면 2000 정도만 옮겨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옮기고 x2라고 치면은 2개가 복사가 됐죠. 그래서 요 놈을 이제 이렇게 일단 대략을 하나 만들었고요. 대략 하나 만든 다음에 요 녀석을 중간으로 좀 정렬해서 넣고 싶어요. 그래서 정렬해서 넣을 건데 어떻게 잡나요? 요 놈을 이렇게 그냥 쫙 드래그해서 이렇게 다 잡았어요. 잡은 다음에 또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해서 쭉 더 빼고요. 지금 Shift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거꾸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개체들 다 unselect 선택 해제할 거고요.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요 놈들을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요? G 한번 해봅시다. 되는지. 일단 우선적으로 그룹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나 해서 얘네는 지금 이렇게 그룹이 다 돼 있죠. 그룹이 돼 있는 상태고 G 버튼 모르니까 혹시 한번 더 눌러서 그죠? 그룹이 지금 돼 있으니까 G 해서 실링으로 하나 일단 그룹을 지어놔요. 그래야지 이제 떡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유리를 살짝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다가 등을 씌울 거예요. 그래서 한 20mm 정도만 안으로 집어넣고요. 그 다음 렉탱글로 여기서 클릭을 해서 여기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을 클릭을 한 다음에 요거에 에셋 에디터 간 다음에 이번에는 요 유리에다가 그러니까 그 등갓 같은 개념이죠. 이 안에 조명을 렉탱글 조명을 넣을 건데 이게 바깥에 약간 은은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산란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죠? 분산판. 그죠? 빛을 산란시킬 수 있는 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하자면 페이퍼 가시면은 여기 윈도우가 지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X 누르신 다음에 페이퍼에서 밑에 내려가면 페이퍼 램프라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퍼 램프 스타일로 해서 심플 일로 끌어당긴 다음에 Apply to Selection 하면 이렇게 지금 페이퍼인 거죠. 페이퍼로 된 그 등에 대해서 이제 눈부심 방지해주는 그런 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역시 컨트롤 눌러서 여기다가 카피해서 하나 또 넣고요. 또 카피해서 컨트롤 키로 해서 같은 자리에다가 넣어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을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 이게 지금 보니까 정렬이 조금 안 맞죠? 그죠? 그러면 요거를 쭉 선택을 해서 이번에는 무브 버튼으로 한 여기서부터 한 200만 옮겨 줍시다. 옮기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들어와서 이렇게 잡고 무브 버튼으로 200 정도 옮기면 정확하게 같이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 지점 대략 맞췄습니다. 맞춰주고 그 다음 이 안에 렉탱글 라이트를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렉탱글 라이트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한번 쭉 그려 보자고요. 그려야 되는데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그리면 더 편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살짝 이 불완전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를 클릭하고요. 또 클릭한 다음에 무브 버튼으로 다시 무브 버튼으로 클릭해서 살짝 사이 간격을 띄워주고요. 또 하나 카피해서
사이 간격을 살짝 띄워줘요. 그 다음 또 이렇게 띄워주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끝부분이 사이즈가 애매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사이 간격을 이렇게 넣어줄까 합니다.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애매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잡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잡은 다음에 요 놈을 무브로 살짝 옮겨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딱 맞게. 됐죠? 이 정도면 비슷하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요 놈들이 이 등갓 안쪽에 박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서 위쪽으로 더 올려줍니다. 그런데 여기 20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지금 1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 등갓이 완전 벽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또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여기서 살짝 띄운 다음에 이게 또 지금 밑으로 쏘고 있는 거 제대로 확인됐죠? 그래서 벽 딱 붙은 상태에서 살짝 떨어져 있는 요 정도만, 요 정도로 배치를 할까 합니다. 됐죠? 문제 없죠? 아, 아니구나. 이게 지금 발광면이 이 위로 들어가 있으면 콘크리트 속에서 빛이 나는 거니까 당연히 안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클릭한 다음에 내려서 요쯤 오게. 됐죠? 그래서 등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또 옆으로 가서 넣어요. 넣었는데 이 간의 거리를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2000으로 띄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치를 맞춰 놓으면 편한 게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2000 하면 그대로 같은 자리 또 들어갈 거고요. 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복사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옆으로 5대 여기도 2000 됐죠. 그래서 조명 3개가 다 해결이 됐고요.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렌더링을 걸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라이트가 지금 들어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약간 형광등이 애매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조명이 좀 어두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태양 때문에 어두워 보이는 걸 수도 있으니까 조정 일단 하지 말고요. 일단 등이 30 사이즈인데 지금 보이니까 일단 보이니까 별로 문제는 없죠. 나중에 밝기 조절은 한꺼번에 다시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건가 하면 여기다가 이제 그죠? 다운라이트를 박아 줄 거예요. 다운라이트 박을 건데 다운라이트는 여기 개체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니까 이 안으로 결국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렉탱글 말고 서클로 하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치는 대략적으로 잡은 다음에 물론 여기서 뭐 거리 얼마 정확하게 있어야 시공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만 해서 갑니다. 사이즈는 100 정도 타공하면 될 것 같죠. 그래서 100 정도 뚫고요.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100 정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100 정도 들어가니까 뭐 별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다음 클릭해서 이쪽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가면 6.1m 정도 되니까 1m씩 띄우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면 1200 정도 띄워도 되긴 하겠다. 자, 1.2m 띄우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정도 됐고 X 10 10개 복사했어요.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복사했는데 뭐 일단 튀어나온 놈들은 다 지우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자, 다운라이트의 위치가 이제 잡혔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로로 또 복사를 해서 컨트롤 키 눌렀죠. 마찬가지로 1200 띄워주고 X 10 이렇게 하면 쭉 다운라이트이 잡혔죠. 아, 근데 이거를 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넣고요. 넣고 다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거를 다 복사를 해줘야겠죠.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중점을 여기서부터 잡아서 가자고요. 해서 기준점을 여기서 잡은 다음에 여기까지 딱 맞추면 딱 맞겠죠. 이렇게 조금 정렬이 안 맞네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잡고 옮기거나 아니면 끝에 부분만 좀 잡고 옮겨야 되겠습니다. 잡고 무브 버튼으로 살짝 더 쪽으로. 물론 이게 이제 그 도면에 맞춰 가지고 다 사이즈를 맞춰야겠지만 지금은 렌더링하고 어떻게 하는지 작업 과정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치수는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냥 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이 됐고요. 그 다음 여기서 뭔가 떨어져야 되니까 빛이 떨어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스피어 라이트 하나를 박아 볼게요. 그래서 스피어 라이트 맞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원의 센터 지점, 이 원의 센터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이 지금 타공이 100이기 때문에 얘는 50 정도로 하면은 어떨까 해요. 그래서 하나 클릭을 했고 마우스로 아니 무브로 여기 지점에서 엔드 포인트를 여기서 잡죠. 네, 여기서 엔드 포인트를 하나 잡은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중심점이 안 됐구나. 컨트롤 키 눌러서 하나 잡고 X 몇 개를 더 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X4 제대로 안 됐나요? 하나 복사했고 X5 이게 워낙에 들어가기를 지금 센터점에 안 들어가 있네. 지우고요. 다시 합니다. 라인을 하나 그리자고요. 됐죠? 그 다음 서클로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서 50 이렇게 하나 하고 얘는 지우고 그 다음 등 선택하고 무브 버튼으로 여기서 엔드 포인트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복사를 했고요. X5 하면은 쭉 다 들어갔죠. 여기까지 6 할 걸 그랬네. 자, 이렇게 됐습니다.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클릭해서 컨트롤 한번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X6 하면 되나요? 예. 자, 됐고 이쪽은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브 버튼으로 클릭해서 컨트롤 키 한번 눌러서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X6 됐죠. 여기까지 쭉 다 들어갔어요. 자, 문제없이 됐으니까 다시 씬으로 돌아와서 예, 제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렌더링 한번 걸어서 또 볼까요? 등이 지금 여기 켜져서 살짝 밝은 게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주경이고요. 주경인 상태에서 뭐 기본적인 작업이 됐는데 여기 간접광 지금 없죠. 그래서 간접광까지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